5월 달력이 열리는 순간 시장에 신호등 5개가 동시에 깜빡이기 시작했어. 초록인지 빨간인지 아직 판단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야. 코스피는 전쟁 중에도 정고점을 뚫었어. 실적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은 거잖아. 그게 맞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 외국인 매도 물량이 왜 조용히 쌓이기 시작했을까? 세린메이. 다들 알지? 5월엔 팔고 떠나라는 격언. 역사적 통계로도 입증된 말이야. 5월에 팔고 10월에 다시 사는 사람이 누적 수익률이 높았어. 근데 올해 5월엔 호재가 즐비해 보여. 종전 기대감, 미중 정상회담, 금리 인하 분위기. 그러면 이번엔 그 격언이 안 먹히는 거 아닐까? 가격이 반응한 건 그 헤드라인이 아니야. 그 헤드라인 뒤에서 이미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어. 지금 시장은 압력밥솥이랑 똑같아. 겉으로 보면 뚜껑 닫혀있고 조용해. 근데 안에서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물가 데이터, 연준 의장 교체,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 이 세 개가 뚜껑 안에서 동시에 압력을 키우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호재 헤드라인에 집중하는 사이에 돈은 이미 이 온도를 읽고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 5개 신호등 중에 하나라도 빨간불로 바뀌는 날, 그건 코스피 차트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수익률이 바뀌고 환율 계산이 달라지고 대출이자 부담이 달라지는 거야. 멀리 있는 뉴스처럼 보여도 끝에서 맞닿는 건 결국 내 투자 화면이야. 오늘 이 영상이 끝까지 보면 3가지는 확실히 알게 될 거야. 첫째, 5월 시장이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가격이 읽는 것의 차이. 둘째, 5개 신호등 각각이 증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의 구조. 셋째, 보유자와 관망자 각각이 5월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타이밍 기준. 이 세 장면을 이으면 5월이 조정의 시작인지 재반등의 입구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5월 시장에서 뉴스에 흔들리지 마.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고 가.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해.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 호재가 쌓이고 있잖아. 미중 정상회담 예정, 종전 기대감, 금리 인하 분위기. 헤드라인만 보면 코스피가 올라가야 정상이야. 근데 외국인은 조용히 팔고 있어. 대규모 매도도 아니야. 뉴스에 나올 만한 수준도 아니야. 그냥 조용히, 꾸준히 쌓이고 있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이상 신호야. 시장에서 가장 빠른 돈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다음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해. 그 돈이 향하는 곳을 보면 지금 이 시장이 뭘 읽고 있는지 보여. 지금 그 돈이 읽고 있는 게 뭔지 숫자로 보이는 거야. 3월에 발표된 미국 물가 데이터가 있어. PCE 물가가 2.8%에서 3.5%로 튀었어. CPI도 2.4%에서 3.3%로 올라갔어. 그런데 이게 3월 물가야. 중동 전쟁이 터지고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데이터거든. 유가가 오른다고 바로 식당 메뉴판이 바뀌진 않아. 배달비, 원자재 비용, 임금 압박, 이게 소비자 물가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그 시간이 딱 지금이야. 5월 12일, 4월 CPI가 나와. 5월 28일, 4월 PCE가 나와. 3월 물가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가 지금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장은 한 단계 더 깊게 반응해.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 기대가 뒤집혀. 지금까지 시장이 버텨온 논리 중 하나가 하반기엔 금리 내려가겠지였거든. 그 논리가 흔들리는 순간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눌리고 채권 금리가 튀고 환율이 달라지기 시작해. 그리고 여기에 타이밍이 겹쳐. 5월 15일 파월이 연준 의장 자리에서 내려와. 케빈 워시 체제가 시작되는 거야. 근데 파월은 연준 이사직은 유지해. 똑같은 건물에 있는데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생기는 거지. 지난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 의견이 갈렸어. 그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의장 교체 타이밍과 겹치면 얘기가 달라져.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나쁜 뉴스가 아니야.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야. 연준에서 서로 다른 신호가 동시에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은 그냥 멈춰. 기다리거나 아니면 빠져나가거나. 이 흐름은 한국에서 끝나지 않아. 한국은행 금통위가 5월 28일에 열려. 차기 한국은행 총재가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금리 인상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 발언 당시보다 전쟁은 더 오래됐어. 그리고 4월 한국 물가 데이터가 5월 4일에 나와. 3월까지 2.2%였던 물가가 얼마나 올라서 나오느냐에 따라 28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어.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이 숫자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어. 코스피 시총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5%가 넘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30%에 육박하고 있어. 삼성전자 노조 파업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 생산 차질로 이어지면 그건 삼성전자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니야. 코스피 지수 전체가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그리고 시총 비중이 크다는 건 ETF 투자자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뜻이야. 호재 헤드라인이 맞아. 틀린 뉴스가 아니야. 미중 정상회담은 긍정적 이벤트가 맞아. 종전 기대감도 분명히 시장의 호재야. 근데 시장은 지금 그 헤드라인보다 그 뒤에 붙어오는 비용을 보고 있어. 물가가 더 튀면 금리 인하는 멀어지고 연준이 분열되면 방향이 안 보이고 파업이 길어지면 코스피 전체가 흔들려. 그 계산이 이미 돌아가고 있는데 왜 가격은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 지금이 딱 그 계산의 결과가 도착하는 타이밍이야. 여러 개의 시안이 한꺼번에 만료되는 구간이 5월이야. 이 문장 하나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예민하게 움직이는 구조를 설명해.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는 이래. 세린메이라는 계절성이 있다.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 미중 협상이 불확실하다. 이 중 어느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이것들만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 왜 외국인 자금이 조용히 나가는지, 왜 시장이 호재 헤드라인이 아니라 다른 숫자를 보고 있는지 설명이 안 돼. 시장이 실제로 반응하는 건 하나야. 돈의 비용, 즉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는 기대. 그 기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해.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건 몇 달 전 이야기야. 근데 유가가 오른다고 다음날 바로 모든 물가가 오르지는 않아. 유가 충격이 소비자 물가로 전달되는 경로가 있어. 운송비가 올라가고 그게 원자재 조달 비용으로 번지고 기업들이 임금 협상에서 그 부담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판매 가격에 반영하는 과정이야. 이 경로를 통과하는데 평균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려. 3월에 터진 충격이 파이프를 통과해서 소비자 가격에 나타나는 시점이 딱 지금이야. 택배 청구서 생각해봐. 판매자가 더 비싼 포장재, 더 비싼 배송비로 물건을 보낸 날은 3월이야. 근데 그 비용이 너한테 청구서로 도착하는 건 5월이야. 시장은 지금 그 청구서의 금액이 얼마인지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금액이 예상보다 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야. 그 계산이 왜 주식시장에 직접 연결되냐? 주식 가격은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당겨오는 거야. 그 당겨올 때 쓰는 게 금리야. 금리가 내려가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 그 계산이 거꾸로 돌아가. 지금 당장 이익이 나는 기업보다 미래 성장을 기다려야 하는 성장주가 훨씬 크게 눌려. 성장주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결국 앞으로의 이익을 얼마나 높게 쳐주냐인데,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그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이야. 물가가 올라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뒤집히고 성장주의 이익 할인율이 올라가고 결국 주가는 눌려. 이게 가격이 헤드라인이 아니라 물가 숫자에 반응하는 이유야. 여기에 연준 분열이 타이밍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 새로운 의장 체제에서 통화 정책의 방향이 뭔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야.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나쁜 뉴스가 아니야.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야. 연준이 하나의 방향으로 신호를 내지 못하면 그 공백을 시장은 항상 가장 보수적인 방향으로 메워. 불확실성이 높을 때 돈이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알아? 일단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각 주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 외국인 기관 자금은 이 그림을 가장 먼저 읽어. 물가 데이터가 실제로 나오기 전에 나올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고 포지션을 줄여. 뉴스가 나와서 파는 게 아니라 나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거야. 지금 조용히 쌓이는 외국인 매도가 그 흐름이야. 한국은행은 딜레마 한가운데 있어. 경기를 보면 금리를 내리고 싶어. 근데 물가가 올라오면 내릴 수가 없어. 오히려 올려야 하는 환경이 될 수 있어. 차기 총재가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돼.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원가가 올라오는 압박이 시작되고 있어. 매출 숫자는 아직 버텨주고 있지만 이익률이 슬금슬금 눌리기 시작하면 다음 실적 발표 시즌에서 그게 가시화돼. 그 순간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트리거돼.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면 이 구조가 더 선명하게 보여. 성장주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현금이나 단기채로 가. 원화로 묶여있던 자금이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루프가 돌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나가면서 동시에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구조야. 코스피 하락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구간에서 국내 투자자는 주가 손실과 환율 부담을 한꺼번에 맞는 구간에 들어가. 방어주, 배당주, 필수 소비재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도 이 맥락이야.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지금 당장 배당을 주는 종목이 먼 미래 성장을 기다리는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포인트 하나 짚을게. 미중 정상회담이 잘 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면 단기적으로 시장은 분명히 반응해. 관세가 내려가면 수입 물가 압력이 줄어드는 건 맞아. 근데 그 효과가 소비자 물가 데이터에 반영되려면 또 시간이 걸려. 지금 5월에 나오는 4월 물가 숫자는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찍힌 데이터야. 그 숫자는 지금 어떤 정상회담 결과가 나와도 바꿀 수가 없어. 호재가 있어도 그 호재의 효과가 이번 물가 데이터에 반영되는 건 아닌 거야. 시장은 그 호재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확인 가능한 물가 숫자를 보고 금리 경로를 다시 계산해. 이 순서가 중요해. 헤드라인이 좋아 보일수록 그 뒤에서 가격이 실제로 있고 있는 게 뭔지 더 꼼꼼하게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측보다 기준이 더 중요해. 원인이 뭔지는 앞에서 다 짚었어. 유가 충격이 파이프를 통과하는 타이밍이 지금이고 그 숫자가 금리 경로를 바꿀 수 있어.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 구조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향으로 분기되느냐야. 시나리오를 3개로 나눠서 볼게. 첫 번째 시나리오, 물가가 다시 올라오는 경로야. 5월 12일에 미국 4월 CPI가 나와. 3월에 이미 3.3%까지 올라온 상태야. 여기서 더 올라온다. 아니면 3% 위에서 유지된다. 그러면 연내 금리 인하 기대는 사실상 소멸이야. 케빈 워시가 첫 신호를 애매하게 내거나 파월과 다른 방향을 보이면 시장은 연준이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상태가 돼. 이때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순서가 있어. 미국 국채 금리가 먼저 튀어. 그 다음 나스닥 기술주가 눌려. 그게 코스피 성장주로 번져. 동시에 달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다시 자극받는 루프가 돌아.
헤드라인이 아무리 좋아도 이 숫자가 먼저 나오면 그 호재들은 가격에 반영되지 못해. 이게 첫 번째 경로야. 두 번째 시나리오 물가가 예상 범위 안에서 나오는 경로야. 4월 CPI가 3월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소폭 내려오고 케빈 워시가 조건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첫 신호를 내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헤드라인 호재들이 가격에 흡수되기 시작해. 미중 정상회담 결과, 종전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실제 상승 재료로 작동하는 조건이 열리는 거야. 다만 이 경로에서도 구조적 상승보다는 숨고르기 반등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한국 내부 변수가 아직 남아있거든. 이건 세 번째 경로에서 따로 설명해. 세 번째 시나리오. 한국 내부 변수가 동시에 터지는 경로야. 이건 미국 물가가 어떻게 나오든 별개로 열릴 수 있는 경로야. 한국 4월 물가가 5월 4일에 나와. 3월까지 2.2%였던 게 얼마나 올라오느냐. 그리고 5월 28일 금통위에서 차기 총재가 어떤 신호를 내느냐. 중동 전쟁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사람이 총재 자리에 앉는 거야. 여기에 삼성전자 파업이 실제 생산 차질로 이어지면 이 세 개가 같은 방향으로 두 개 이상 겹칠 때 이 경로가 열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총이 코스피의 45%를 넘어. 이 두 종목이 눌리면 코스피 지수 전체가 따라가. ETF 들고 있는 사람도 예외 없어. 거기에 금리 인상 신호가 겹치면 주가 손실이랑 이자 부담이 동시에 오는 구간이 돼. 미국이 안정되더라도 코스피는 독자적으로 눌릴 수 있는 경로가 이거야. 그래서 앞으로 5개를 확인해야 해. 첫 번째 5월 12일 미국 4월 CPI 3%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 두 번째 케빈 워시 첫 공식 발언. 어떤 조건에서 금리를 움직이겠다는 프레임이 처음 나오는 순간. 세 번째 한국 4월 물가 5월 4일 발표 3월 2.2%에서 얼마나 올라오는가. 네 번째 5월 28일 금통위 금리 인상 신호인지 동결 유지인지. 다섯 번째 삼성전자 파업 생산 차질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이 5개 중에서 앞에 2개가 먼저 글로벌 방향을 잡아주고 뒤에 3개가 코스피만의 경로를 결정해. 그럼 이 경로별로 각자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대응 기준이 달라져.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야.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 코스피나 성장주를 이미 들고 있는 사람부터 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달력 확인이야. 5월 12일 미국 4월 CPI. 이 날짜가 네 포지션의 분기점이야. CPI가 나오기 전에 미중 회담 잘 됐으니까 괜찮겠지라는 헤드라인만 보고 추가 매수하지 마. 지금은 헤드라인이 아니라 물가 숫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간이야. 그 숫자가 확인되기 전까지 비중 확대는 보류야. 다만 파업 뉴스 하나에 전량 던지는 것도 아직은 아니야. 파업이 실제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지 거래량이 함께 터지는지를 같이 봐야 해. 가격이 무너지는데 거래량까지 터지면 그때는 추가 매수보다 성장주 비중을 먼저 줄이고 방어주나 배당주 방향을 확인해. CPI가 예상 범위 안에서 나오고 케빈 워시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호를 낼 때 이 두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확인될 때 그때 비로소 보유 비중 유지 혹은 점진적 확대를 판단할 수 있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CPI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헤드라인이 아니라 발표일 캘린더를 봐. 지금 진입을 고민하거나 관망하고 있는 사람. 솔직하게 말할게. 지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 헤드라인이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야. 5월 12일 CPI가 나오기 전에 미중 정상회담 뉴스 하나만 보고 당일 추격 매수하지 마. 그리고 CPI 발표 직전에 어차피 오를 거야 라는 확신으로 비중을 과하게 싣지 마. 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중을 무겁게 가져가는 건 기준이 없는 포지션이야. 들어가는 조건은 두 가지가 동시에 확인될 때야. CPI가 예상 범위 안에서 나오는 것. 케빈 워시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첫 신호를 내는 것.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맞아떨어질 때 첫 진입은 작게 잡아. 그 다음은 외국인 수급 방향과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다음 판단을 해. CPI가 높게 나온 직후에 반등이 하루 이틀 나와도 그걸 추세 전환으로 착각하지 마. 반등 하루만 보고 들어가는 건 가장 흔하게 물리는 패턴이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조건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참는 것도 포지션이야. 변동금리 대출을 들고 있는 사람. 주식 얘기가 아니라 이자 얘기야. 이 구간에서 너한테 가장 중요한 날짜는 2개야. 5월 4일 한국 4월 물가 발표. 그리고 5월 28일 금통위. 3월까지 한국 물가는 2.2%였어. 이게 얼마나 올라오느냐에 따라 금통위 방향이 달라져. 차기 한국은행 총재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금리 인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이야.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야. 지금 당장 어차피 금리 안 올리겠지라고 5월 4일 물가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넘기지 마.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음 시나리오가 달라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꿀지 말지는 5월 28일 금통위 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 그 전에 전환 비용을 지출하는 건 데이터 없이 움직이는 거야. 금통위에서 인상 신호가 확인되면 그때 전환 비용과 예상이자 증가분을 숫자로 비교해서 결정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5월 4일 물가와 5월 28일 금통위 이 두 날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정 변동 전환 결정을 내리지 마. 그리고 이건 공통이야. 어떤 유형이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미중 정상회담 뉴스 하나만 보고 당일 추격 매수하지 마. CPI 발표 직전에 확신으로 비중을 과하게 싣지 마. 반등이 하루 이틀 나온다고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지 마.
삼성전자 파업 뉴스에 패닉 매도했다가 다음날 반등에 재매수 반복하지 마. 발표 일정을 모른 채 포지션을 잡지 마. 5월 4일, 12일, 28일은 지금 캘린더에 표시해둬. 오늘 핵심은 이거야. 지금 시장에 호재가 없는 게 아니야. 근데 5월 시장은 그 호재를 지금 당장 가격에 올리지 않아. 물가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 연준 방향이 확인되기 전까지 헤드라인은 가격 위에 올라타지 못해. 이 순서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게 5월 동안 판단의 질을 갈라놓는 거야. 5개 지표 중에 본인 포지션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뭔지 댓글에 남겨줘. 다음 분석에서 그 지표 중심으로 더 깊게 뜯어볼 후보로 직접 검토할게. 오늘처럼 헤드라인 뒤의 흐름을 같이 뜯어보는 방식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로 알려줘. 5월이 끝날 때까지 이 5개를 같이 추적하고 싶다면 구독해둬. CPI 발표날, 금통이 날에 딱 맞춰 올라오거든. 시장이 시끄러울수록 판단 기준은 조용해야 해. 오늘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시해줘. 기대와 실제 사이의 간극. 거기서 돈이 움직여. 그 간극을 같이 읽어보자.